질문사항 있는 사람 있어? 없어? 구경해. 되는데. 뭐 틀린 것도 적으면 돼. 번호만 적으면 돼. 적응이 안 됐지. 문제들이 아직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자, 우리 친구가 질문한 거를 바탕으로 몇 문제 정도 이제 풀어볼게요. 뭐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야. 자, 일단은 뭐 내신 다지기 문제는 뭐 기본적인 그런 설명만 하고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좀 해볼 텐데 4번 문제 보면요. 4번 문제는 이런 거거든. 모든 수용액에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해야 돼요. 그죠?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OH 마이너스 10의 7승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성이죠, 중성. 중성이 될 것이고. 나는 이 10의 마이너스 10승. 뭐 OH 마이너스 더 많은 거니까 염기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승. 항상 이게 안 써지지?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당연히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기억은 맞고요. 리언에 보면 나 있죠. 나에서 뭐가 더 많아야 돼? OH 마이너스 더 많아요. 그다음 OH 마이너스 정도 시면 3승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 됐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7번 잠깐 보세요. 7번은 예지에 자, 이 값인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거든. 이제 왜냐면 염산은 100% 이온화하기 때문에 10의 3승이야. 그럼 이제 이건 몇 승이 되죠? 10의 마이너스 11승.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얘는 10의 몇 승이 되니? 8승 되나 8승? 10의 8승이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왜 풀려고 그랬냐면 자료에 이런 게 자주 나와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그러면은 이거 이용하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다시 쓰게 되면 OH-의 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쓸 수 있고.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가능하죠. 여기 이제 OH-의 농도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렇게 쓸 수 있죠. 제곱주지. 제곱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아예 기억해도 이 값이 많이 나오는 값이야. 여기서 간단하게 문제를 냈지만 자료로 많이 쓰이는 게 이 값이에요.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외우는 게 뭐냐면 그 분모에 있잖아. 그럼 제곱 피면 14. 알았지? 자, 이건 분자에 있잖아. 그럼 얘는 분자에 있는 애 제곱해주고 10한 14를 밑에 넣어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만 잘 기억해 뒀다가 이제 문제에서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음, 2번 잠깐 볼게. 자, 2번은 뭐냐면 25도씨에서 어떤 수용액에 대한 자료래. 그래가지고 이 수용액은 OH-의 농도가 얼마가 나왔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H 플러스의 농도 몇 승이 돼야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 돼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pH를 얘기할 땐 5라고 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성용액이다. 그렇고요. 5다 맞죠? 이게 클 수가 없죠. 그죠? 곱하면 항상 10의 14승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 5번 보세요. 이제 모형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 알았지? 그럼 문제를 잘 읽어보면 세 가지 산성 수용액에 들어있는 단위부피당 입자의 모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산성이라는 거 하고요. 단위부피당 입자의 모형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농도의 농도. 농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단위부피가 나왔으니까. 알았죠? 자, 그럼 세 가지 산성이니까 종류가 다른 거야. 하지만 공통적으로 H 플러스를 내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 모형에서 H 플러스는 네모가 H 플러스. 알겠지? 그래서 이 네모가 얼마만큼 있는가는 농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는 네모가 몇 개 있냐면 떨어져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 말고 떨어져 있는 건 세 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두 개, 아니 세 개죠. 예, 세 개 있고요. 그다음에 H 플러스의 농도가 이때는 몇 개 있니? 하나 있나? 아니 두 개 있구나. 자, 그럼 각각이 이제 H 플러스 농도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네모는 H 플러스이다 맞는 얘기야. 자, 그러고 나선 H 플러스의 농도가 클수록 pH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 알았죠? 그럼 가하고 다는 어느 게 H 플러스 농도가 크냐면 가가 H 플러스 농도가 커요. 알겠죠? 그러면은 pH는 가가 다보다 어때야 돼? 작다가 돼야지. 이제
자, 용해성의 OH-의 농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는 나하고 다중에 예, 나가 큽니다. 알았지? 그러면 OH-의 농도는 나하고 다해서 둘이 반비례 관계니까 다가 더 커야죠. 알았죠? 그래서 나가 다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어떻게 푼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안 푼 사람은 풀어가지고 오세요. 몇 시간 이제 문제를 쭉 풀게 되면 이 질문을 이렇게 요 메모지에다 이렇게 돌려요. 되게 많이 있죠. 거기다 이제 질문 사항들 또는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그 메모지에 내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산연계 성질을 비롯해 산연계 정의를 볼 거야. 정의. 알았지? 일단 성질은 앞에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던 거 동일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성질은 보면 되겠지? 신맛이 난다.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가 나온다. 탄산칼슘과 같은 그 탄산염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놓는다. 그러고 나서 이온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얘는 전해질이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염기 성질, 쓴맛이 난다, 단백질을 잘 녹이는 다 했던 거지. 그지? 그다음에 염기성 용액엔 이온이 존재하는 거니까 얘도 전해질이다.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산성은 H 플러스, 염기성은 OH 마이너스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산성 물질하고 염기성 물질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번에 이제 정의를 좀 볼게요. 정의를 좀 보는데 일단 아레니우스 정의라고 있습니다. 아레니우스 정의. 아레니우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화학자 이름인데 자, 아레니우스는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애를 산이라 그랬고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애를 염기라고 했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수용액상에서 이런 식으로 H를 내놓고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알다시피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하고요. 염기는 공통적으로 OH-를 내는 애들을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 줄 때, 이 H 플러스와 OH- 공통점을 내놓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실험이 좀 있습니다. 그 실험이 어느 거냐면, 이 실험이에요. 자, 이거는 통합과학에도 나오는 그런 실험이니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일단은 염산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깔린 거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야. 그래서 염산을 적신 실을 내버려 두면 이제 H 플러스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제 가냐면 당연히 플러스 극 쪽으로는 H 플러스가 이동을 해요. 그럼 Cl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H 플러스에 의해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니까 붉은색이 이렇게 퍼져가겠지. 그지? 그래서 양이온인 H 플러스가 산의 성질을 나타내 주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겠죠. 이번에 염기는 OH 마이너스라며. 그지?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니까 이제 NaOH를 적시 C를 갖다 푸른색이 아닌 붉은색에다 깔아요. 그렇게 되면 NaOH에서 OH 마이너스 음이온이야. 음이온이면 얘는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Na 플러스는 Na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인데 이제 푸른색이 이쪽으로 이제 푸른색을 띠게 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OH 마이너스 음이온이 결과적으로 염기를 나타내주는 그런 이온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레니우스 정의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자, 물에 녹아서 H를 내놓거나 OH를 내놓는 거를 정의하기 때문에 한계는 반드시 수용액에서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실 뭐 한계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건 전부 다 수용액에서 얘기하거든. 그런데 이제 화학이라는 넓은 분야를 봤을 땐 용매가 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제일 잘 녹이는 물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화학을 배우다 보면 뭐 에탄올도 용매로 쓰고요. 응? 그다음에 뭐 벤젠도 쓰고요. 다양한 용매를 쓰거든. 근데 그럴 땐 정의를 못 내려. 자, 또 하나의 한계가 있는데 어떤 한계냐면 이게 이제 암모니아라는 물질이야. 암모니아 물질은 염기예요. 어? 뭐 이렇게 해서 수용액에 OH-를 내놓는 물질은 맞아. 그런데 분명히 OH를 내놓긴 했는데 이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는 이 암모니아를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질 못합니다. 왜 아레니우스 염기를 하지 못하냐면 지금 얘는 물과 만나서 반응을 했죠. 반응을 해서 OH-를 내놓은 거야 실제로는. 근데 아레니우스 염기는 지가 가지고 있던 OH-를 물에 녹으면서 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안 되는 거지. 정의를 못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 있는 물질들은 자, 여기 있네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만 아레니우스 염기가 됩니다. 그 뭐가 되냐면 이제 수산화물. 그러니까 수산화물은 OH-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통틀어서 수산화물이라 그래요. 알았지? 그리고 얘네들은 아레니우스, 뉴스, 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지 못해.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의가 필요하겠지? 다른 정의가 필요한데 그 다른 정의가 뭐냐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입니다.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 사람 이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금방 얘기했던 아레니우스 정의를 정의 못 내렸던 애들을 전체로 내릴 수 있는 애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예요. 자, 일단 보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H 플러스를 주는 애들, 그러니까 내놓는다고 표현했네요. 그 다음엔 H 플러스를 받는 애들을 염기라고 하자. 근데 이 H 플러스가 수소이온이잖아. 그지? 수소 원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지? 수소 원자가 1번이니까 얘는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수소 원자야. 그런데 H 플러스는 전자가 떨어져 나간 상태거든. 그럼 뭐만 남니? 양성자만 남아요. 그래서 수소 이온의 또 다른 이름은 양성자야. 이게 이제 양성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양성자를 내놓는 애를 산이라고 그러고요. 양성자를 받는 애를 염기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 프로톤이 양성자거든. 프로톤 도너 주는 애. 그다음 프로톤 억셉터 받는 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하연기를 정의해. 그럼 밑에 한번 볼게. 자, 염화수소거든요. 염화수소가 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H2로 프로톤이 갔어. H 플러스 수소이온이. 얘는 뭐가 되냐면 HCl은 그래서 산이 되는 거고요. 받는 H2O는 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Cl-를 만들었어. 근데 역반응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한쪽이 아닌 가역적으로. 자, 거꾸로. 자,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역반응을 할 때는 얘가 얘한테 주죠. H 플러스를. H를 딱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둔해니까 뭐가 되죠? 산이 되고 Cl-는 염기가 됩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보자. 자, 밑에 게 뭐냐면 우리가 금방 RNA 정의에서 정의 못 내려도 암모니아야. 그래서 암모니아하고 물이 만나면 물에서부터 암모니아로 H 플러스가 가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염기가 됩니다. 자, 역반응도 생각해야지. 자, 역반응은 얘가 얘한테 이제 H 플러스 주겠죠. 주게 되면 이때는 NH4 플러스가 산이 되고 OH 마이너스 염기가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물에 녹으면서 이런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산염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암모니아와 염화수소가 반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자,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하고 반응하면 NH4 플러스는 암모늄 이온이 되는데 그때는 HCl이 산을 H 플러스를 줬으니까 얘가 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선 역반응도 생각해 보자. 역반응은 NH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인데 역반응이 진행을 할 때는 역시 얘가 주죠. 얘가 H 플러스 준다. 그러면 얘는 산이 되는데 얘는 염기가 돼요. 자, 산염기 정의 알겠지? H 플러스를 준응에 반응해 이렇게 따지면 돼. 근데 이제 신기하다고는 여기 있는 H2는 똑같은 물질인데 어떨 때는 산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염기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산으로 쓰일 수도 있고 염기로 쓰일 수도 있는 이런 물질을 양쪽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양쪽성.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애들이야. 양쪽성은. 그 대표적인 게 물하고요. 탄산 수소 이온이야. HCO3-. 그래서 이제 HCO3-는 어떤 식으로 양쪽성이 되냐면 반응을 좀 써줄게요. HCO3-는 H3O 플러스가 되면서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얘가 뭐로 쓰이냐면 H 주되니까 산으로 쓰였고 H2는 염기로 쓰인 거죠. 자, 반대로 역반으로 진행할 때는 얘가 줍니다. 얘가 산이 되는 거고 얘가 염기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HCO3-가 H2하고 만나?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H2CO3가 되면서 OH-를 내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놈이 얘한테 프로톤 그 H 플러스를 받은 거지. 물한테서. 알았지? 그러니까 받는 애니까 얘가 산이 아니라 염기예요, 이번에는. 염기로 쓰이고 그다음 H2는 산으로 쓰이고. 자, 거꾸로 갈 때 역반응 마이너스는 지워야 되겠다. 자, 얘는 요게 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OH-는 염기가. 자, 그러면 이 반응식에서 보는 것처럼 얘는 산으로도 쓰이고 염기로도 쓰이고 또 양쪽수. H2도 마찬가지지. 염기로도 쓰이고 산으로도 쓰이니까 양쪽수.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돼요. 맞지? 그래서 이 반응을 통해서 HCO3-가 양쪽성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는 이 짝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이 짝 관계가 뭐냐면 H 플러스를 내놓았을 때의 형태하고 그 걔가 나중에 또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HCl이 H 플러스를 내놓으면 뭐가 되죠? 뭐가 되기는 쭉 가서 Cl 마이너스가 되죠. 알았지? 그럼 이런 애들을 짝이라고 그래요, 짝. 그래서 짝산 짝연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H2가 있어요. 그럼 H2는 H 플러스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H3O 플러스가 되죠, 여기. 이 두 놈이 또 무슨 관계예요? 짝관계. 자, 이번엔 짝을 한번 찾아볼게요. 밑에 있는 요 놈의 짝은 뭐죠? 여기 있잖아. OH 마이너스. 얘가 짝인 거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있어요. 요거의 짝은 뭐가 되냐면 NH4 플러스. 얘가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짝 찾을 수 있겠지? 밑에 있는 반응에서 짝을 한번 찾아보자. HCl의 짝은 뭐예요, 역시? 짝은 이렇게 해서 Cl 마이너스. 그러면 암모니아의 짝은 NH4 플러스가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리 정의는 이렇게 짝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물음에 답을 하셔야 돼요. 짝 관계가 뭐냐? 알았죠? 자, 그래서 양적성 물질을 비롯하여 짝산 짝염기의 관계를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좀 더 볼 텐데, 이게 상가염기를 아레니우스 정의하고 루이스 정의로 정의를 못 내리는 애들이 또 있어요, 사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자, 그럼 그런 애들은 이제 루이스 정의라 그래가지고, 상가연기의 전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산이라 그러면 루이스 정의 산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3단은 아직 안 배웠지만 3단은 배우면은 그 루이스 구조라 그래서 분자 구조를 이렇게 전자점으로 찍어요. 그럴 때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 염기가 있는데 염기는 비공유 쌍을 주는 물질. 그러니까 H 플러스 주고받는 관계가 반대야. 아까 전 H 플러스 주는 애가 산이었는데 이번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애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그걸 정의 내리냐면 이게 산화칼슘이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고요. 얘들이 만나면 CaCO3가 되는 거야. 탄산칼슘이 되는 거죠. CaCO3. 이게 산하고 염기 반응이야, 얘가. 근데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는 H 플러스를 주고받지도 않고 뭐 수용액에 뭘 내놓지도 않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산용이 정의를 못 내려.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은 루이스 정의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CA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야. 산화칼슘은. 근데 지금 루이스 구조를 여러분이 안 배웠잖아. 그지? 제가 루이스 구조를 찍어줄 테니까 잘 봐봐. 여기에 산소 있죠. 이 산소가 이렇게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8개가 있어요. 8개. 그래서 이걸 이름을 산화이온이라고 그래요. E-를 띱니다. 이산화탄소는 주위 원자가 산소인데 중심 원자는 탄소.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애는 탄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탄산 칼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건 CA2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이제 CO3E-가 탄산 이온이야. 그러면 탄산 이온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탄산이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가서 결합을 해버려야 돼. 그치? 맞지? 그러면 탄소에 산소가 몇 개가 결합한 형태가 되냐면 탄소에 산소가 3개가 결합한 형태가 나오겠죠. 원래는 2개 결합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애가 여기서 달라붙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비공유 전자쌍을 이런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 그러는데 이 전자쌍을 주는 애는 얘였고 받는 애는 얘였다. 알았지? 그러면 주는 애가 염기였죠. 그래서 이 산화칼슘은 루이스 염기로 쓰였고 이산화탄소는 루이스 산으로 쓰이는. 자, 그러면 이제 브랜스의 로우리 정의로 정의를 못 내려주던 이런 상가 염기들도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산염기의 일반적인 성질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봤습니다. 알았죠? 자, 뒤에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쭉 정의되고 문제를 쭉 풀어보면 돼. 알았지? 다음 시간 갈 숙제. 알았죠? 문제 좀 풀어와야 돼. 좀 있으면 뭐 저기 얘들 내신도 대비해줘야 되잖아. 내신 대비하기 전까지는 화학원을 진도를 나갔는데 뭐 그때그때마다 이 교재가 일본에서는 쉬운 거 한 거예요. 교재가 쉬운 거니까 이제 문제 풀어가지고 개념이라도 익히세요. 그리고 저기 그 추석 지나면 그 내신 범위를 꼭 알려줘야 돼. 그래야 내가 내신 대비 문제를 만들지. 알았지? 자, 이번엔 중화 반응이라는 걸 좀 해볼게. 자, 이제 앞에서 배운 건 이런 거였지. 상과 염기에 관한 성질이라는 정의를 배웠는데, 자,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전부 다 반응에 관한 얘기를 배웁니다. 알았지? 산염기가 반응하고 또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배우는 거야. 중화 반응이 뭐냐? 염산이죠. 이건 수산화 나트륨.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의 종류는요. 우리가 배웠던 산, 얘는 염기, NaCl 있죠. NaCl. NaCl은 이런 애들을 염이라고 해요. 염. 그러니까 염은 어떤 물질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두 놈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을 염이라고 해요. 통틀어서. 그럼 이제 뭐 있냐면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알았죠? 아니면 뭐 브로민화 나트륨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전부 다 염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뭔지 알죠? 맨 끝에 있는 물질. 물이죠, 물. 그래서 이제 중화 반응은 삼과 염기가 만나서 염과 물을 만드는 그런 반응이야.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산은요, 수용액상에서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NaOH는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어 있는 이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반응한 애들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했죠. 이렇게 두 놈이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제 물이라는 물질을 H2라는 물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 이온들 여기 그대로 수용액상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어서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이온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구경꾼 이온이라고요. 실제로 반응한 이온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잖아. 이제 그래서 얘들을 알자 이온이다. 중화 반응에서는 알자 이온 반응식이 있어요. 자, 이 알자 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가 수용액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도 수용액 상태로 있는데 이 두 놈이 만나서 뭘 만드냐면 H2O 물을 만드는 반응을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을 만들면서 열도 같이 내요. 알았지? 그러니까 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중화가 일어났어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 온도가 올라가요. 뜨거워진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수용액이 따뜻해져. 알았지? 자, 이거는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왜 그러냐면 발열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부피가 커져요. 자,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 이런 얘기야. 100ml, 100ml가 반응하면 몇 ml죠? 200이죠? 아니야, 실제로는 201 뭐 이렇게 돼요. 왜? 물이 생성돼가지고 그게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유는 물이 생성됐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문제상에서는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 알았지? 그러니까 100 만나면 2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써먹을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중화반응 특징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빼놓고는 이 두 번째는 써먹을 일은 없는데 이 온도에 관한 얘기들은 나중에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때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알짜연 반응식을 보니까요. 이 알짜연 반응식에 여기가 1, 1이지. 그러니까 이 1, 1을 이제 개수라고 그러죠. 개수. 개수라고 그러는데 이 개수는 결국 이 뒤에 있는 물질들의 몰수하고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항상 1대1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하고 반응한 OH의 마이너스 몰수는 항상 같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건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 몰수는 항상 같다. 자, 그런데 이 몰수가 같겠죠? 이 얘네들은 산과 염기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무관합니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자, HCl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 따져. 강산이죠, 강산. 그러면 HCl 100개를 중화하려면 NaOH가 몇 개 들어가?
몇 개 들어가? 100개 들어가. 무조건 100개 들어가. 알았죠? 이거 식초지. HCl은 강산인데 식초는 약산이다. 그지? 100개 있어. 이때 NaOH를 이제 반응시키는 거야. 그럼 약산이 100개 있으니까 NaOH가 덜 들어가나? 그 얘기 아니라. 약산이든 강산이든 H 플러스가 몇 개 있는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몇 개 들어가야 돼. 100개가 들어가. 이해되나? 그러니까 강산이 있던 약산이 있던 어떤 산이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H 플러스가 떨어져 있던 붙어 있던 간에 무조건 H 플러스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런 의미가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 예, 산염기의 종류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반응한 H 플러스와 반응한 OH 마이너스가 서로 같다는 걸 이제 수용액상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를 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농도의 개념이 필요한데 농도 배웠어, 안 배웠어? 농도 배웠지? 그지? 농도, 몰농도 배웠을 거야. 그지? 몰농도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 몰농도는 모분의 모니, 부피분의 몰수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용질의 몰수 아니야? 그럼 이 수용액 상에서의 반응은 요 몰수는 물질들의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은 몰수가 되겠다. 맞죠? 그럼 이제 뭐 봐봐봐. 염산하고 NaOH가 있어. 응? 염산 NaOH. 그러면 염산의 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염산 부피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몰농도를 이렇게 M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염산의 농도에다가 염산의 부피를 곱해줘. 그러면은 얘가 뭐의 몰수예요? 이건 염산의 몰수지. 맞잖아. 염산이 몇 몰 농도냐? 뭐 0.1이다, 뭐 1이다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 부피를 곱하면 염산의 몰수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면 n을 곱해주는데 이 n을 헷갈리지 마세요. n은 가수라고 가수. 이 가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산이 H 플러스를 몇 개 내놓을 수 있냐에 따라서 자, 일가산이 있고 일가산은 금방 봤던 HCl과 같은 애들을 일가산이라고 해요. 많겠죠, 일가산이. 염산, 뭐 질산, 뭐 HBr, 브롬이나 염소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롬이나 수소산을 비롯하여 다양한 일가산이 있을 거야. 근데 이가산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H2SO4 이런 애들. 이런 걸 이가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자 하나가 H 플러스를 몇 개를 내놓느냐를 따라서 가수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염기도 있습니다. 염기도 일가 염기가 있어. 일가 염기는 뭐 이런 애들이지. KOH, 뭐 NaOH. 이가 염기 있어요. CaOH2. 그러면 이가 염기. 자, 그런 걸 가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수를 뭐로 이렇게 어떤 그 문자로 나타내 주냐면 n이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 몰수하고 다른 얘기야. 가수는 분자 하나가 몇 개 H 플러스 내놓느냐. 자, HCl은 하나씩 내놓긴 하지만 가수가 1이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뭐냐면 이 전체 값이 H 플러스의 몰수입니다. 알았죠? 자, 염기도 똑같겠지. 염기도 몰농도가 있어. 근데 염기의 부피도 있다? 그럼 이렇게 곱하게 되면 뭐에 해당하냐면
NaOH의 몰수야. 염기의 몰수. 그런데 필요한 거는 OH-의 몰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곱하기 뭐로 해주면 되냐면 N을 갖다 곱해주면 돼. 그럼 이 전체 항은 뭐가 돼요? OH-의 몰수가 되겠죠. 위에서 본 것처럼 이 값이 같대 안 같대? 같대요. 알았어. 같대. 그래서 NMV는 N-M-V-라고 하게 되고 얘네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양적 관계. 그리고 이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몰수가 같다는 걸 이제 실제로 수용액이니까 몰농도와 부피를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보는 거죠. 식을 세우는 거죠. 네, 중요해요, 식.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잠시 쉬었다가 사실 문제를 몇 문제 만들어 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죠? 10시, 10시 반 올려면. 지금 왜 이렇게 자율학습하고 그래? 학교 자율 시간 공부는 하냐? 응? 자율 시간 공부는 해? 그렇군. 아직 친구들하고 많이 안 친하냐? 자율학습.
교재 내용 좀 확인 좀 하고 갈까요? 교재 내용. 교재 뭐 선생님이 얘기한 거하고 뭐 다를 건 별로 없습니다. 예. 중화 반응에 관한 얘기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모형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결국은 중화 반응은 이런 식으로 산과 염기, 그 다음엔 물과 염이라 그랬죠. 아까 염이 어떤 물질이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알짜이온 반응식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만나서 H2가 만들어진다. 이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양적 관계 지금 가수까지 다 설명해 드렸죠. 여기 보면 가수 중요합니다. 몇 가산인지 여기 3가산까지 있는데 3가산까지는 안 나와. 맞지? 왜냐면 삼가들이 전부 다 약산들이고 약염기. 근데 화학원은 강산하고 강염기만 나온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완전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양적 관계를 한번 우리가 예를 좀 들 테니까 어떤 예들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0.1몰 농도 염산이 있어요. 200ml가 그래서 뭐 200ml가 있다고 하죠. 근데 0.2몰 농도의 NaOH로 중화를 한 거야. 얼마인지 몰라. 그렇지?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중화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럼 당연히 미지수 뭐가 돼? V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걸 찾는 거야. 자, 이걸 찾을 때 어떻게 찾냐는 거지. 그래서 0.1몰 농도짜리가 200ml가 있고 0.2몰 농도짜리는 V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놈이 같아 안 같아? 같아야지. 그잖아. 둘 다 일가산, 일가형이니까 가수는 1이니까 1은 안 곱해도 될 거고. 그지? 그래서 요걸 찾는 거예요. 얘는 얼마 나와요? 여기 나오고 있다. 그죠? 알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V를 구하는 겁니다. 자, 또, 요번에는 0.2몰 농도의 H2SO4가 있어요. 20ml 있다 합시다. 여기다가 X몰 농도의 NaOH 했대.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 들어갔냐면 20ml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뭐가 됐냐면 중화가 된 거죠.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찾는 거냐면 X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뭐를 이용하냐면 이거 이용해 N, M, V는 N 다시 M 다시 V 다시를 이용합니다. 맞죠? 자, 먼저 황산 몇 가예요? 2가. 그러면 2 곱하기 무농도는 0.2. 부피는 몇 밀리리터래? 20ml. 자, NaOH는 가수가 1이죠. 1이니까 X 몰농도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0ml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X만 미지수죠? 그죠? 그럼 X 얼마 나와요? 0.4몰 농도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산은 이 산이 있으면 여기에 H 플러스의 몰수는 얼마죠? H 플러스 몰수는 자 여기를 곱해. 알았지? 곱하면 얼마 나와요? 4 나오나? 4. 근데 이게 두 개잖아. 그럼 얼마가 돼? 8. 그지? 단위는 미리몰. 자, 이 단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응? 미리몰. 미리몰은 그냥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야.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0.00, 0.00008보다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많이 써요. 그렇죠? 몰수는 이렇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는 조금 더 문제가 구체적이죠? 자, NaOH 4g을 녹인 수용액 200ml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0.1몰 농도 HCl의 부피는 얼마니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이 NaOH의 농도를 먼저 계산해야죠. 그지? 그래서 NaOH의 농도가 얼마냐? 그래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용액의 부피가 200ml니까 0.2리터예요. 0.2리터에 자, NaOH가 4g 있으니까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 되거든요. 그러면 4g을 4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몰수가 될 것이고 그럼 몇몰 정도야 돼? 몇몰 정도? 0.5몰 정도죠. 맞죠? 0.5몰 정도? 그럼 0.5몰 정도짜리가 있어. 근데 이걸 0.5몰 정도의 NaOH가 있는데 얘는 몇 밀리리터래? 200ml.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양적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0.1몰 농도짜리가 얼마 들어가니? 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럼 부피 V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V는 얼마 나오니? 얼마 나와요? 1000 나오는데? 맞아? 그러면 V가 1000이다. 자, 따라서 이제 리터로 바꿔서 1리터라고 답하면 되겠죠. 알았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때 쓰는 게 양적 관계. 유형에 쓸 수가 있겠지. 이제 그래서 교재에 보면 간단한 예 하나만 나와 있죠. 0.2몰 정도 염산 10ml 0.2몰 수산화 발음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염산은 일가니까 0.1몰 정도 저기서 쓰고 몇 밀리리터래? 10ml. 자, 수산화 발음은 몇 가죠? 2가. 그다음에 농도는 0.1몰 농도. 구하고자 하는 게 이놈의 부피를 구하고자 합니다. 몇 밀리리터인지. 염산 0.2구나. 2몰 농도 10ml. 그러면 여기서 V만 미수니까 V는 얼마가 돼? V는 10.
ml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자, 그럼 이 양적 관계를 왜 배웠냐라는 거야.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할 거고, 그 전에 이제 이거부터 잠깐 설명해 드리고,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중화 반응을 우리 주변에서 어디 이용되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만나게 돼요. 알아두는 게 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자, 한번 봐봐. 자, 먼저 비린내. 음, 이 비린내가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 염기성이니까 비린내를 없애려면 뭘 해야 돼? 산성인 레몬즙을 뿌려주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생선 구이집을 니들은 안 가겠구나 거기서. 그지? 밥 먹으러 생선 구이집은 안 가겠지. 근데 생선 구이집 가면 이렇게 저기 레몬을 갖다 쪼개서 주고요. 아니면 회 먹으러 가면 그 레몬 주니 안 주니? 주지. 그래서 회에다 뿌려 먹잖아. 근데 회에다 뿌려 먹는 건 아니야. 레몬즙을 그 간장 있죠, 간장. 간장에다 이렇게 짜서 회 먹을 때 간장에 찍어 먹으면 그런 비린내가 조금 없어요. 그 이제 레몬즙을 생선에다 뿌리면 뭐라 그러지? 그 회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취미가 낚시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니야. 그지? 아, 배고프다.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급식 먹나? 저녁 때? 배고파.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 배고프면 뭘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 실패. 근데 다이어트 하거든요. 13kg 빠졌잖아.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레오는 좀 티가 나지. 솔직히 겨울에 보았을 때가 많이 다르지. 음. 사람들이 독하대.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빠져. 니들은 아니다. 그래서 야, 니들 때는 안 먹으면 안 돼. 무조건 잘 먹어야지. 살찌는 거 뭘 신경 쓰고 앉았어. 열심히 먹어야지. 알았니? 딸내미야. 우리나라는 그 이 걸그룹이 문제인 것 같아. 야, 그게 사람이냐 뼈다귀지. 응? 걔들 때문에 확 걔들이 다 표준이 되잖아, 그지? 야, 그럼 그렇게 어떻게 사냐? 이제 많이 먹어, 알았지? 소다 미쳤냐고 김치찌개 소다를 왜 넣냐고, 그치? 근데 이게 소다가 염기예요. 베이킹 파우더 있잖아. 신맛이 당연히 산성이겠죠. 자, 위산은 그 우리 지난 시간 pH 1에서 2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산성도가 높은 그런 장기예요. 그런데 이제 위산이 과다한다는 얘기는 염산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염산. 염산이 많이 나오면 되게 속이 쓰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산제를 먹는데 제산제가 염기입니다. 근데 이 제산제가 어떤 애들을 쓰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애들 쓰죠.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그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그래서 이게 약한 염기야. 그러면 이제 강한 염기 먹으면 효과는 좋겠지. 근데 강한 염기를 먹으면 효과는 좋은데 이제 다른 세상에서 만나죠. 죽는다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약한 염기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뭐야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현타액 알아요? 현타액, 개비스콘 이런 거. 이렇게 짜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알약에 들어가 있고. 알았지? 얘들이 이제 제산제고요. 그다음엔 그 벌레에서 그 벌레 독이 산이에요, 산. 알았죠? 산이니까 얘는 염기를 발라서 중화를 시켜주면은 덜 가렵겠지. 그래서 뭐 집에는 암모니아 수를 발라요. 집에 암모니아가 없잖아. 암모니아 없으니까 뭐가 염기가 있을까? 비누 염기다. 비누를 바르기 좀 그런가? 집에 베이킹 파우더 있어? 베이킹 파우더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놓는 거. 그 옛날에는 그 어른 그 할아버지나 뭐 그러니까 아빠들이 저기 뭐야 모기 물리면 침 발라줬거든. 굉장히 무식한 거야. 자, 왜냐하면 침은 중성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침을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염기성 물질을 바르면 조금 덜 합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자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배운 이유가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냐면 중화 적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요. 중화 적정. 이 적정이 뭐냐면 적정은 굉장히 다양한 적정이 있어요. 일단 적정의 의미는 농도를 모르는 수용액의 농도를 확인할 때 우리가 적정을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중화 적정은 뭐야?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확인할 때 그때 적정을 씁니다. 적정이라는 실험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화 적정에 이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시학이라는 게 쓰이는데 지시학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는 적정을 좀 얘기해 줄게요. 지시학 좀 보자. 자, 지시학은 그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상과 염기를 확인하는 어떤 시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 인디케이터라 그래요. 아, 지시해 준다 이런 뜻이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떤 물질이냐면 약산이에요, 약산. 알았어? 근데 유기산이라는 게 뭐냐면 유기물로 되어 있대. 그러니까 유기물은 뭐냐면 이런 거야. 식물의 염료. 알았죠? 식물의 염료, 뭐, 아니, 뭐, 꽃잎 같은 데 있는 게 염료잖아. 그지? 뭐 그런 거 쓰는 건가? 아니면은 그 보라색을 띠는 양배추 알죠? 그 양배추즙. 뭐 이거 전부 다 유기물들이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런 유기물들인데, 그래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산이니까 H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선생님 간단하게 표시한 거겠지. 여러 이제 원자들로 돼 있는 한 덩어리일 거야. 근데 H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H 플러스하고 그다음엔 이렇게 이온화가 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은 지시약이 산성을 띠기 때문에 지시약을 많이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지시약이 반드시 한두 방울 정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알았죠? 한두 방울 정도. 자, 그런데 잘 봐봐. 자, 어떤 지시하기를 떨궜는데 그 용액에 H가 굉장히 많아. 수소가 많다고. 수소가 많으면 얘랑 붙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수소가 많으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수소가 많을 때니까 얘가 뭐냐면 이런 애들은 산성염이에요. 자, 반면에 이제 OH가 굉장히 많아. 그럼 OH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얘들이 다 반응을 해가지고 없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OH가 많은 그런 용액에서는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 양배추즙이야. 양배추즙 산성에선 이런 형태. 염기성에서는 이런 IN 마이너스 형태.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염기성 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애들이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 얘 색깔과 얘 색깔이 다르다면 다 지시약으로 가능해. 알았지? 얘 색깔과 얘 색깔이 다르면 처음부터 지시약 가능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시약으로 쓰는 물질들이 대표적인 게 페놀프탈레인, BTB, 메티로엔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 색깔이 각각 다른데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음,
무지개 색깔 알지? 무지개, 무지개. 빨, 주, 노, 초, 파, 남, 모. 파까지 왔어. 무무, 빨, 주, 노, 초, 파. 자, 세 개씩 끊어. 무무, 빨, 주, 노, 초, 파. 앞에 있는 게 페놀프탈레인의 색깔. 가운데 있는 게 메틸오렌지의 색깔. 끝에 있는 게 BTB의 색깔에 앞자만 쓸게. 자,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사용하냐면 왼쪽은 산성의 색깔이고요. 오른쪽은 염기성의 색깔이다라고 보면 돼. 자, 예를 들면 자, 페노프탈레인 무무빨이지. 그리고 얘는 염기성에서 빨간색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여기서 빨간색. 자, 메틸오렌지죠. 얘는 빨주노. 그러면 산성에서 빨간색이야. 염기성 쪽에 가면 뭐가 돼? 노란색이 되겠지? 그지? 선생님 가운데 색깔은요 별 의미 없어. 가운데는 그냥 빨간색 노란색 합치면 주황색인 거야. 알았지? 그렇다고 얘가 뭐 주황색이 나타난다고 중성이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디를 잘 보냐면 이 빨간색을 잘 봐. 자, 무무빨 빨주노. 그러니까 페노프탈렌은 빨간색일 때 염기성, 메트로엔지는 빨간색일 때 산성. BTB는 뭐 비슷하게 나와요. 노란색, 파란색. 자, 산성에서 노란색, 여기서 파란색. 얘들은 중간색.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나오면 이건 사실을 모르는 거야.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몰라. 이해돼?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지시약은 끝. 알았어? 자, 그래서 지시약은 자,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지시약은 이제 뭐 변색범위라고 있어. 그 변색범위가 뭐냐면 자, 얘도 좀 많고 얘도 좀 많아. 그러면 색깔이 애매하지. 얘가 확실히 많으면 알아. 그치? 예를 들어 이제 BTB. 얘가 확실히 많으면 노란 색깔인 거야. 얘가 확실히 많으면 뭐가 돼? 파란 색깔이니까 아 산성이다 혹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얘가 둘 다 조금 얘도 좀 많고 얘도 많아. 그럼 무슨 색깔이야? 초록색이 되겠지? 이때가 변색범위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변색범위는. 얘가 산성이 염기성이지. 자 그래서 이제 지시약은 그 변색범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메틸오렌지는 pH 3.1에서 4.4. 몰라 여기서는 중간 색깔이니까. 알겠지? 아까 얘기했던 이게 주황 색깔이지. 이 변색 범위에서는 요 가운데가 이 표를 요 따위로 만들어놨네요. 요 가운데가 주황 색깔이에요. 나머지가 빨주 노랑 색깔. 노랑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쪽은 빨강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은 노랑 이렇게 돼. 알았지? 자, 그럼 주황 색깔일 때가 3에서 한 4 정도예요. 그럼 이제 메트로엔지 노랑 색깔이 나왔다고 얘가 염기성을 얘기를 하지 못해. 왜냐면 노랑 색깔이 나와도 pH가 7일 때도 노란색, 8일 때도 노란색, 11일 때도 다 노란 색깔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메트로이드 주로 이제 뭐를 확인할 때 쓰냐면 산성을 확인할 때 쓰는 전담 그 치약이야. 그러니까 얘가 산성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메트로이드 떨어뜨립니다. 자, BTB 이게 브로모티몰 블루라 그래가지고 그냥 BTB라고 그냥 기억하면 돼. 알았지? 걔는 6에서 7. 그러니까 6에 7이니까 7보다 그러니까 6에 7 여기 요 정도는 노란 색깔이고 그 다음에는 파란 색깔. 이쪽에는 파란 색깔이에요. 알았지? 그럼 가운데가 무슨 색깔일까? 가운데가 초록이에요. 근데 초록이라고 해가지고 중성에 얘기하지 못해 또. 왜? 6에서 8까지 정도는 전부 다 초록 색깔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노란색, 푸른색으로 파란색으로 나눠져. 그 다음에 이제 페노프탈레인. 색깔이 없어요. 어디서? 8보다 pH가 작을 때. 그리고 10 이상일 때가 돼버리면 여기서 확실하게 빨간색이 나타나 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간 색깔은 뭘까? 중간 색깔은 분홍색? 아니지? 불구스름한 색. 이게 불구스름한 거야. 확실히 빨간색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보면 알다시피 지금 뭐 어떻게 돼? 확실히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애들입니다. 이런 시약을 써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교재는 뜬금없이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걸 변색 범위라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변색 범위는 결국 중간 색깔을 뜻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지시약을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중화적정이라는 실험을 할 때는 지시약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중화적정의 의미만 보고 다음 시간에 중화적정 실험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험을 책으로 배우는 거죠. 실험실에서 안 하고. 그지? 여러분이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죠? 아무튼 다음 시간에 실험을 책으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이 많아요. 이 교재 내용 말고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뭐 여러분이 알 수 있을 만큼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중요하니까 빠지면 안 돼. 알았죠? 자, 수고했습니다.